자, 2024학년도 대비 또 통사론 영어 뭐죠? 제목이 큰 제목이 이론 완성 과정 첫 번째 통사론 수업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OT를 잠깐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어, 통사론 지금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 자료 통사론 숲보기 그거 잠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OT하고 통사론 숲보기가 1시간 좀 넘게 소요될 수도 있어요. 이 통사론 숲보기 되게 중요하고요. 통사론은 숲을 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다른 모든 공부도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되잖아요. 나무 봤다가 숲 봤다 나무 봤다 숲 봤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쭉 해오면서 주변 동료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어떻게 통사론을 공부하는지도 봤고 아니면 이제 수험생들도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쭉 보면 특히 통사로는 영어학 과목에서 뭐 음성 의문론은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특히 통사로는 수업을 잘 못 봐요. 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도 수업을 잘 못 보는구나. 그래서 저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꾸 햇소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사로는 전체적으로 숲을 보실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사론 뭐 겨우 뭐 두세 문제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돼요? 통사론의 특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통사론의 특성이. 아니면 두세 문제 포기하든가. 예, 내가 두세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공부 통사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지랄 같은 거지. 지랄 같은 경우는 지랄 같은 방식으로 좀 네,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살짝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OT는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인강생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제가 올해 2024년도 대비부터 이게 조금 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게 조금 의심이 들어요. 탐탁치가 않아. 예, 그래서 어,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챙겨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통산어 습보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어, 자, 통산어 공부는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통사론 공부는 어, 강의는요.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 수단이에요. 보조 수단. 음, 저 나름대로는 통사론 그 강의를 최선을 다하지만 왜냐면은 통사론 강의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거니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어, 최선을 다하니까 저 강사가 최선을 다하니까 나도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그런 생각으로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보조수단으로 내 공부의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뭐 학원도 다녀보고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하지만 강사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강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런 식으로 공부 안 해요. 아무리 그 좋은 학원 다녀서 해봤자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공부는 강의에서 하는 공부는 보조 뿐만 아니라 강의 교재도 마찬가지 지금 구매한 거 있죠? 교재도 나 이 교재로만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지 그거 교재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재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보조 수단이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내가 항상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못 찾으니까 자기가 중심을 못 잡으니까 항상 강사 따라가는 거. 어, 그런 사람들은 합격에서 멀어요. 예, 합격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그 본인이 어떻게 공부 방법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세우고 찾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공부해온 히스토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향도 다르고, 이러니까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맞는 공부 방식을 찾아야지, 이 학원에 패키지로 들어가지고 나는, 강사님 믿고 갈 거예요. 뭐, 그럼 저야 기분이 좋지만, 그런 공부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보조로 항상 생각하시고요. 자기 공부 방식이 중심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할 때 항상 내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원서죠. 원서를 시도 때도 없이 읽으셔야 돼요. 항상 손에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원서는 투포하고 그 다음에 카니의 신텍스 읽으면 되겠죠. 요 두 개 읽으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찾아가지고 볼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책이면 충분해요. 이 위에, 다른, 출제된 문제가 다른 책에서 나왔대. 그럼 또 그 책 읽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안에서 개념은 모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으로 그냥 달달달달달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을 이제 잘 읽으셔야 되는데, 이 책을 그러면 어떻게 읽을 것이냐를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처음 읽으면은 지금 뭐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뭐, 한번 읽어봤는데 뭐 그냥 그게 대충 이렇게 읽고, 아니면 입문서 이렇게 읽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어, 도움을 드리면, 자, 이 책이 같은 그 책인데, 이건 나중에 뭐 저 원스택 강에서 하지만, 이 책을 공부할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목차를 세워야 돼요. 책마다 동일한 통사론 책인데 목차가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강의 교재에서 나오는 이 목차는, 에, 제가 그 노량진 그에서 나오는 교재를 다 구매해가지고 어떻게 썼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나 이렇게 해서, 어,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도 되는데 사실 다 별로예요. 그리고 별로라 볼 때 뭘 보냐면 목차를 보거든요. 이 목차는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흐름으로 만들었는지만 보면은 내용은 안 봐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쵸? 어떤 분야 책 볼 때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뭐 어떤 책을 살 때 목차를 보잖아요. 어떻게 글이 쓰여져 있나.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알아요. 이 책이 짜임새 있게 써 있나 안 써 있나 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책이 뭐 이거는 뭐 번외로 하고 이거는 언급할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두 책을 목차가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목차가 달라요. 그럼 목차 다른 대로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이게 나름대로 읽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목차를 세우는데 제가 이 목차를 제시를 해 드리는 거죠. 이 목차를 제시를 해 드린다는 것은 숲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목차가 보여지고요. 내가 목차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숲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목차를 제시를 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목차에 맞게 이 책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읽어 나가시면은 이 흐름, 목차라는 것은 흐름, 전체적인 통사론 흐름을 이해하면서 읽는데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읽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책들은 내가 지금 원서 특강 듣는 거 아닌데요. 원서 특강을 듣던 그냥 이 강의를 듣던 원서는 계속해서 회독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서를 계속해서 회독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카페에서 이제 제 카페 그 이동걸 영어학 네이버 카페인가 다음 카페인가 잘 헷갈려. 다음 카페였네. 예, 다음 카페 이동걸 영어학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거기에 다음 카페 다음
네이버 아니고. 여기서 요 목차를 목차에 따라서 여기에서 요 관련해서 이 목차에 따라서 목차를 이렇게 세우고, 근데 목차는 사실 여기 지금 교재에 있으니까 그 목차와 관련된, 그러니까 1번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원서에서 여기 원서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다, 여기다 몇 페이지까지 몇 페이지까지다, 이렇게 해서 해줄 테니까 이 목차를 세우고 그 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방식을 취하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과제를 드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것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드릴 건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과제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카페에서 과제를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과제를 드릴 건데, 이 과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과제 중에 하나가 해당 원서 관련 내용의 원서 읽기 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만약에 오늘 한 부분과 관련해서 원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니까 고기를 읽어라 라고 할 테니까 원서를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읽고, 요거는 큰 틀에서 이제 계속해서 1년 내내 읽어 나가실 부분이고, 이제 그때그때 공부하면서 읽어야 될 거는 요 수업과 관련된 내용, 그 투퍼에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신텍스에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니까 그 부분을 읽어주세요 라고 이 부분을 카페에다 올릴 거예요. 지금 드리지 않는 경우는 내가 수업을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가 좀 다르니까 수업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수업한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원서 읽기가 있고, 개념 정리할 거, 개념, 핵심 개념. 예, 그래서 개념 파악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보는 거. 개념 파악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일단 특정 개념을 얘기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아웃풋을 해보는 거죠.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죠. 어, 논항, 아규먼트. 아규먼트가 뭐냐? 겁나 많이 들었죠. 논항이라는 게 뭐냐? 논항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리말로 해도 괜찮고 영어로 써도 괜찮고, 개념을 좀 계속 써보는 연습을 하셔서 기본적인 핵심 개념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제가 간단하게 이 교재에 문제들을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게 문제풀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셔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안 올리면 어떡하냐? 안 올리면 뭐 할 수 없지 뭐. 예. 올리면은 잘하는 거고, 안 올리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쫓아가서 내가 뭐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핵심 부분을, 수업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꼼꼼히 라인 바이 라인 읽으시고요. 그 읽는 부분을 토대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잡아가시면서 여러 차례 회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 차례 회독을 하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통사론이 큰 숲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숲을 이제 한번 딱 보면은 정말 그때는 이 통사론이 되게 쉬워집니다. 그때는 쉬워져요. 근데 그때까지 이것을 보기까지가 조금 고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본 사람들은 어이 재밌다. 통사론 겁나 재밌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보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아씨 어렵다. 어, 어려워.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누는 거예요. 재밌다와 어렵다는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가 쉽지 않아요. 통사론의 과목의 특성상. 왜 그러냐면, 왜 이게 보기 어렵냐면, 통사론이라는 과목은 우리가 의문론, 이런 음성 의문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파닉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유튜브를 봐도 발음 연습할 때 연음은 이렇게 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디쥬, 우쥬 해서 연음 이야기도 하고, 그 대충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통사론은 어디서 들어보지를 못해요. 통사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공을 대학에 와서 전공을 해서야 그제서야 배우는데 사실 그것도 수업을 잘 안 듣거든. 예.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때도 안 들었고 지금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을 제대로 듣고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어려워요. 말 자체가 머릿속에 잘 오지가 않아요. 다가오지가 않아요. 예. 왜 다가오지 않는지는 이따 이제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 같은 것이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을 쓰는 건지 도대체. 예, argument structure 왜 이런 말들을 쓰는 건지. 디구조, 심층구조, 표층구조 도대체 저게 뭔지. 예, 그냥 심층구조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표층구조라는 말은 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는 건지의 그 맥락이 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이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러한 그 말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것만 극복이 되면은 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서답형 서답형 답안을 작성할 때 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핵심 표현이라는 것이 꼭 내가 이게 핵심 표현입니다. 이게 핵심 표현입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도 핵심 표현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원서를 읽으면서 뭐가 핵심 표현이냐면은 이러한 정의를 내려놓는 이러한 그 개념 정의를 하는 그게 핵심 표현이 아니라 이 문장을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센텐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센텐스가 문법적이냐 비문법적이냐 비문이냐를 설명해 주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왜 비문입니다. 왜 정문입니다. 했을 때 그것을 이론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말들이 있어요. 여기 원서에. 이게 키 익스프레션이에요. 그 왜 우리는 이 설명 답안에 explain 하세요, explain 하세요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디렉션에 거기에 대한 영어로 답안을 쓸 때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으면 답안을 쓰기가 쉽죠. 그래서 이 정문이냐 비문이냐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중간에 원서 읽을 때 중간에 불필요한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인트로덕션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말 쭉 늘어놓고 핵심 이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다 빼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표시를 해놓고 따로 정리를 하든가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시간만 나면은 이런 표현들을 정리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 제가 올리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돼요. 이게 키 익스프레션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서술 답안에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사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나는 통산업 공부 방식을 잘 못 찾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사론 숲 한번 보는 걸로 OT 한번 마무리할게요. 음, 자, 통사론 숲을 본다는 것은 요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조금 이렇게 좀 수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통사론 전체를 통사론이 뭐냐면요. 통사론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통사론이 구문론, 뭐 이렇게, 구문 틀린 말 아니고, 통사론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에요? 영어학에서, 특히 이제 언어학에서 뭘 하는 학문 분야예요, 통사론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통사론이 뭐 하는 학문이에요? 학문 분야예요, 통사론. 어떤 사람은 문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얘기 한번 해보세요. 통사론이 뭐다?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음성학은, 사운드에 대한, 음, 학문 분야고, 음운론은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소리 체계에 대한, 그 해당 언어에 대한, 소리 시스템에 대한 학문이고, 통사론은 뭐예요? 통사론. 형태로는 단어의 그 포메이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고, 통사론은, 예? 통사론은 단어가, 단어들이, 어떻게 센텐스로 형성을 하느냐, 요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어떻게 단어들이 센텐스로,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 전체를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들이 어떻게 문장으로 결합을 하는가. 그러면 이 통사론 숲을 볼 때 지금 제가 이 문장이 어떻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은 아주 통사론을 잘 하는 거죠. 지금 단어들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의 단어들이 지금 결합을 했는데 아주 잘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한 센텐스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단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합을 하냐 이 말이죠. 어디서? 우리 머릿속에서.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 언어에 있어서 약간 디세이블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저렇게 잘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 시스템을 보고자 하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래마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래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통사로는, 어, 여러 번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그 스쿨 그래마라고 얘기하는 거, 갑자기 배가 이렇게 아프지? 예, 스쿨 그래마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스쿨 그래마는요, 여기서 통사론에서도 그래마란 말을 진짜 많이 쓰죠. 그래마리카, 언그래마리칼 하냐, 이것이 그래마리칼 하냐, 언그래마리칼 하냐, 이게 많이 써요. 근데 스쿨 그래마에서 이 그래마는 약간 어감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룰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근데 이 신텍스에서의 그래마라는 것은요,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원어민들의 머릿속을 보는 거예요. 머릿속을 보는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통사론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마 얘기를 하니까요, 서브젝트 얘기하고 오브젝트 얘기하고 막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쓰는 용어가 굉장히 비슷하죠. 예, 쓰는 용어가 비슷한데, 이 보는 목적이 달라요. 요거는 원어민들의 머릿속을 보는 거예요.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결합을 하지? 쟤네들 어떻게 단어를 저렇게 결합을 시키지? 얘네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용이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이렇게 단어들이 결합이 착착착착 되는 거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사로는 유사한 용어를 갖다 쓰지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촘스키의 이 통사론은 겁나 추상적이다 라고 욕 많이 먹는 거예요. 겁나 추상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9개 단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센텐스로 결합이 되는가. 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이게 통사론의 목차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결합이 되는가를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을 보는 겁니다. 물론 머릿속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으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관찰해 가지고 레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보기 좋게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옵니까? 여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통사론 그 답안, 이제 모의고사 시즌 가면 통사론 답안을 이렇게 제시해서 첨삭해 달라고 제시를 해보면 용어를, 이 용어를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스쿨 그래머 용어를. 네. 어떤 책에서 통사론 책에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Thinking Synthetically, 통사적으로 생각하기. 그 생각 자체를 아예 통사적으로 생각을 예, 하자. 이제 그런 제목인데, 이게 통사론과 스쿨 그래머가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요거는 좀 어려운 문법책인가? 요거는 좀 쉬운 문법책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육용이고요. 교육용. 이거는 언어 이론이에요. 언어 이론은, 촘스키의 언어 이론은 네이티브 스피커의 언어 능력을 보는 겁니다. 언어 능력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지금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9개가 있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촘스키가 얘기한 모델은 이 모델이에요. 문장을 완성시키는 모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죠? 입문서에도 있지 않아요? 요거, 요런 거? 자, 없나? 예. 자,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하는 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 전체적인 숲을 보니까, 지금 그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요 내용은 제가 요것만, 전체적인 숲을 보는 요 내용만, 영상을 바로 빼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심층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심층 구조는 들어봤죠. 그 다음에 표층 구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만들어질 때 뭔가 단계별로 뭔가 만들어진다는 느낌을 줘요. 여기서 문장이 한번 이렇게 좀 세팅이 됐다가 뭔가 수정을 가해졌다가 이렇게 해서 표층 구조, 심층 구조에서 단계별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한 번에 쫙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고 그곳에 약간 변형이 있죠. 여기 변형을 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표층 구조를 만들어요. 문장을.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을 중요시해서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통사론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변형 생성 문법. 이 변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통사론은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통사론은. D구조에서 어떻게 이 단어들이 요거,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D구조에서 S구조로 만들어지는 볼 거예요. 어떤 이론의 근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얘네들이 D구조에서 뭔가 이제 기초적인 구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먼저 기초적인 구조.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막 변형이 거쳐가지고, 변형은 우리 그 스쿨 그래마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뭐야? 그 예스 노 퀘스천에서 뭐 아가 앞으로 가는 거, 뭐 인버전 이런 거 얘기하자. 그게 다 변형이에요. 그런 변형을 거쳐가지고 실제 우리가 읽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최종적인 그러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통사론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포네틱 포맷 해가지고 소리, 이제 요것을, 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소리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소리로 내는 거. 요거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음성학이나 음운놀이에서 다루는 거죠. 요 부분은. 이 전체적인 문장이 완성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거는 의미, logical form 해가지고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문장이 소리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 언어의 소리 시스템에 의해서 발음이 되고 의미를 갖게 되는데, 통사로는 여기서 살짝, 여기도 살짝 거쳐요. 여기 살짝 걸쳐. 이 부분, LF의 그 의미적 측면에서.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빼고 여기서 통사로는 여기를 다룬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통사론 책을 어떤 책이든 보면은 맨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문장이, 아까 그 문장이 which detectiv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문장이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단어의 나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프레이즈로 일단은 구성이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프레이즈. 그죠? 요것을 우리는 저기 통산어 책에서 보면은 성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뭔가 덩어리. 예, 그죠? 예,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단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덩어리가 실제 존재하냐? 이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단어가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한 게 아니라 이런 덩어리로 만들어져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 그게 실제 그래? 라는 것을 증명해 주죠. 그 증명하는 게 뭐예요? 성분 테스트잖아. 그쵸? 요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서 상관없지. 들어봤으면 아 그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안 들어봤으면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성 constituents 테스트예요. 이 프레이즈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해가지고 아 이러한 성분 프레이즈가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들어가죠. 예, 이러한 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학교에서 학교문법에서 배울 때는 명사하고 막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명사 구라는 게 도대체 실제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는 개념인지 그 설명 없이 명사고 뭐 이렇게 바로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큰 덩어리들이 이러한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져요. 여기서 하나만 보면 명사구라는 것이 명사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요소와 결합이 되는 건데, 다른 요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디터미너와 결합을 해가지고 명사구가 되는 이러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구구조 규칙이라고 불러요. 즉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런 게 있구나. 앞으로 내가 들을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덩어리들은 조금 테크니컬한 용어로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죠. constituency라고 얘기해요. 성분성. 성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프레이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프레이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PS 룰에 의해서, 프레이저 스트럭처 룰에 의해서 일단 덩어리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제가 지금 문장을 구성할 때 어느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구들이 이제 쭉 만들어지죠. 명사에다가 뭔가가 붙어가지고 명사구가 되는 거고, 동사에다가 뭔가가 붙어가지고 동사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구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잡아낸 것이 우리가 그 통사론의 꽃이라는 엑스바 이론이에요. 엑스바 이론이죠. 이 구들의 공통점을 잡아낸 거죠. 공통적인 구조적 특징을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엑스바 이론이에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아내다 보니까 지금 어떤 요소가 여기서 어떤 개념이 튀어나왔냐면은 complement, adjunct,
specify 이런 개념들이 튀어나오고 중요하게 단어와 그 다음에 이것이 명사면 명사구가 되겠죠? 예, 이게 변항이니까 단어와 그 프레이즈 사이에 또 다른 중간 범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이 중간 범주. 그러니까 보통 단어, 명사, 명사구 그 사이에 이 바라는 범주가 있다라는 것도 발견해내고 adjunct, complement, specifier라는 개념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이 덩어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 관찰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여기서 이제 시험이 과거에 다발적으로 나오고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곳입니다. 여기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진전이 됐어요? 단어가 문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덩어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덩어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덩어리로 구성되는 이야기를.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그 문장을 구구조 구칙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세요. 명사는 명사와 PP 이때 가로쳐 놓는 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테니까 좀 빠르게 나갈게요. 가로쳐 놓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셔널한 내용이죠. 그래서 themselves가 명사구예요. 이게 명사구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에서 바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만들어진 다음에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죠? phrase로 만들어진 다음에 문장이 결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명사구들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에 의해서? 구조 규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이 되는 거죠. 자, most, 부사, 그 다음에 동사구, admire themselves most 이렇게 해서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P라는 것은 이것은 저 센텐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센텐스. 나중에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센텐스가 또 명사구, 시제, 동사구가 결합이 돼가지고 조금 더 큰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명사하고 themselves 만들어지고 which detectives 만들어지고요. most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동사구들이 동사와 목적어, 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동사구가 만들어져요. 이 동사구가 점점점 크게 다시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구 그 다음에 시제 이때 뭐 시제가 없지만 그 다음에 동사구와 결합을 해가지고 TP가 되는 거죠. 이 TP가 이제 센텐스예요. 절이에요, 절. 절이 되고 또 그 절 앞에 동사가 또 결합해가지고 또 더 큰 동사구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뭐예요? 구구조 규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구조 규칙이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럼 구구조 규칙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구구조 규칙이라는 것이 뭐구나, 뭐 어떤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그 정도만 이제 아시면 돼요. 이런 것도 공부할 때 얘네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개념을 잡고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니까 쓸데없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또 쓸데없이 너무 표면적으로 훑지만 마시고 적당히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빠져나올 땐 빠져나온 이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우리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절이 앞에 접속사랑 결합해가지고 더 큰 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보시면 뭔가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덩어리들이 결합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장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Which detectives do you expect to admire themselves most? 이 문장을 만드는데 첫 번째 이 구구조 규칙에 의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좀 다르죠? 예, 표충적인 문장하고는 달라요. 얘를 만들었어요. 얘는 얘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 개념 하나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요 동사하고 NP하고 adverb phrase 결합해서 VP를 만드는데 얘네들은 왜 얘네들이 꼭 동사가 왜 NP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왜 명사가 determine랑 결합이 돼야 돼요? 왜 determine랑 결합이 돼가지고 NP가 만들어져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를 보시면은 동사가 NP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이 동사는 NP를 취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이 동사의 속성이 그래요. 예, 이제 지금 디테일한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여튼 얘를 데리고 다니는 애예요. 동사가 나오면 동사는 NP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항상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얘네들이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와서 크게 만들어졌을 때 뭔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 문장을 우리는 심층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층구조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아직 심층구조 문장이 덜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아까 만들어진 문장이죠. 여기서 의미역을 할당해요. 네, 의미역을 할당해. 누가 할당하냐면 수러가 의미역을 할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역 할당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의미역을 할당을 왜 해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네, 의미역 할당을 왜 해요? 수러가 의미역 할당을 왜 해요? 의미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미 역할이죠. 네, 의미 역할이잖아요. 수러가 의미 역할을 할당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수러가 의미 역할을 할당해요. 얘한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뭡니까? 행위자 역할을 해라. 너는 대상역 역할을 해라.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사 다음에 주어와 목적어 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어는 행위의 주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어는 그런 행위의 대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 역할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주어가 당연히 동사 앞에 있는 이 주어가 행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행위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어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연히 행위자 역할을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얘가 얘한테 행위자 역할을 해 라고 의미역을 할당하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할당하기 때문에 얘가 행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동작의 대상, 행위의 대상이 되는 역할을 해 라고 할당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학교 문법에서는 이것이 주어니까 그냥 행위의 주체다. 목적어니까 동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통사론에서는 왜 그렇게 얘네들이 그러한 역할을 맡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의미 역할을 할당합니다. 얘도 의미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뭐인가 여기서 만들어진 구조에서 이제 의미적인 그런 부분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의미적인. 네가 주어가 기대하는 사람, 기대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말 이해합니까? 자,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당연히 you expect면 요건 이제 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때 하겠고요. you expect면 네가 기대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게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you expect니까 당연히 네가 기대하는 거지. you가 기대하는 거지. you를 기대하냐고요. 여긴 당연히 주어 자리고 주어면 expect 하는 주체가 들어가는 거지 대상이 될 수 있냐고요.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연한 말을 우리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한 말을. 마치 사과가 여기 땅에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당연한 현상을 설명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과가 당연히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무거우니까?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으로 thinking synthetically 통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통사론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당연한 것을 설명하니까 아니 저게 도대체 뭔 얘기야? 왜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이제 약간 반박을 가지고 이게 당연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이론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 언어 현상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의미역을 받습니다. 얘가 의미역을 받아요. 얘가 의미역을 받아요.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수러가 오는 요소들한테 특히 그 MP들한테 의미 역할을 다 할당해줘요. 마치 공연장에서 너는 로미오 역할 맡아. 너는 줄리엣 역할을 맡아. 이게 사람은 있는데 역할을 할당해줘야 얘가 로미오가 되고 줄리엣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의미 역할을 다 할당해줘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expect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여기 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dmire 하는 게 누구예요? 디텍티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admire 하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역할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MP가 지금 몇 개 나왔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왔어요. MP가 세 개가 나왔는데 이 MP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 스피커 해석하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학습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학습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다시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머릿속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왜 여기 있는 것을 이런 행위자로 보고 여기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가 의미 역할을 할당해 준다. 그럼 얘가 뭔데 할당해줘? 이런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넌 뭔데 할당해줘? 이 수러가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보가. 수러가 가지고 있어요. 수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 형용사보다 동사의 정보가 훨씬 많아요. 이 동사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당해주고 그 할당해주는 원리, 규칙을 우리는 세타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당도 막 해주면 되지 않잖아. 막 할당해줘? 너는 먹고 떨어져. 너는 먹고 떨어져. 막 할당해줘? 규칙이 있죠. 세타로를 할당해주는 규칙을 세타 크라이테리언. 이 세타 크라이테리언 의미역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의미 역할이 할당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뭔가 역할이 할당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통째로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themselves는 우리나라 말로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들이잖아. 그들 자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면은 그들 자신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 그 자체만 보면은 그들 자신이 누구예요? 모르죠. 단어 자체만 보면 그들 자신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장 속에서 보면은 이 그들 자신이라는 것이 얘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얘네가 얘네로 해석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얘에 대한 해석이 얘네인지 어떻게 알아? 이것을 뭘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인딩 이론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 우리는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해석해 나가는 것들을 얘네는 이 이론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거고 이 바인딩 이론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도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의미 역할 받고 의미적인 해석까지 완성이 돼서 의미적인 측면이 이 문장의 의미적인 측면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문장의 구조가 완성이 되고 그 구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미적인 측면을 완성을 시켜요. 그것이 D구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이 문장에서 벌어질 일이 뭐예요? 변형이죠. 아까 그 최종적인 것은 아까 문장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which detective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뭔가 바꿔야 돼. 그 변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변형을 시킬 건데 얘네들이 아까 얘네들이 맨 앞으로 나갔죠. 그쵸? 맨 앞으로 나갔단 말이야. 이렇게 변형이 됐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왜 앞으로 나가? 이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면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의문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당연한 걸 또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요? 격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얘 왜 나가니? 왜 MP들이 명사구들이 위치를 바꾸니?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론이 이거예요. 케이스 필터예요. 예, 각각의 이론이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이론이 지금 어디에서 위치하고 어디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통사로는 겁나 쉬워지는 겁니다. 얘가 일로 나가는 것은 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선 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을 받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는 왜 격을 못 받아요? 시제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격과 관련한 이야기를 블라블라블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사구는 격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격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동을 시키는데 이 문장에서는 뭐가 이동이 되냐면 여기에 시제가 앞으로 나와야 돼. 인버전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do support가 일단 변형이 하나 생기죠. do support의 변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가야 돼요? WH movement 얘도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격을 못 받으니까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사는 이 자리 문두로 나가야 되는 그런 원리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변형을 이렇게 이제 겪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표준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통사로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전체의 흐름을 배우는 거예요. 네? 대충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문장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들이 막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통사론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갈게요.